대개 0317 UTC 달 표면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가 2초도 안 되어 사라졌다. 애니메이션도 아니었고 일시적인 광학 현상도 아니었다. 실제로 기록된 영상이었다. 활성 전송 중 실시간으로 달을 관측하던 독립적인 천문대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동일한 현상을 포착한 영상들이 숙련된 아마추어 천문학자, 로봇 망원경 조작자, 그리고 잡음과 실제 물리적 현상을 구분하는 데 있어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분석센터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에 충돌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공식 예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무언가가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생중계로 녹화되었습니다. 이는 추측이나 후대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사실은 원시 데이터 시간, 위치 및 광량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 당시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한계점입니다. 달은 지구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측되는 천체입니다. 위성, 궤도 탐사선, 지상 자동 망원경, 그리고 지구 곳곳에 설치된 천문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충돌은 실제로 발생하는데 주로 미세 운석에 의한 충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호는 잘 알려진 패턴을 따릅니다. 섬광 지속 시간, 열 방출, 분출물 산란, 예측 가능한 스펙트럼 특성. 이벤트가 녹화되었습니다. 그 각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 섬광은 일반적인 미세 운석 충돌로는 너무 강렬했고 알려진 대형 운석 충돌로는 너무 짧았으며 당시 활발한 유성우 활동이 없던 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초기 빛 신호에서 추론된 입사각은 일반적인 탄도 궤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자연 충돌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요. 달의 충돌이 발생하면 처음 몇 초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의 물리적 특성, 에너지 방출, 빛의 산란 방식 등 모든 것을 통해 관련된 물체의 종류를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초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실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송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찰은 기술적 목적이 달랐으므로 기대 편향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안정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방해하며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몇 분 후 첫 번째 기술적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광학적 섬광만 감지했습니다. 다른 시스템은 미미한 잔류 열적 교란을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트에서는 사건 직후 짧지만 측정 가능한 신호 진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장비 고장을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증 프로토콜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불편한 상황으로 변모합니다. 달 충돌이 명백히 자연적인 현상일 경우 교차 검증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가 일치하고 설명이 부합하며 기술 보고서가 몇 시간 내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공개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석은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대회 예비 분류가 이례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음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과학적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천문 관측의 이면에서나 언급될 뿐, 그 외의 영역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생중계 방송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 검증 계층 알고리즘은 반사, 대기 간섭, 대전 입자, 심지어 알려진 전자장치 오류까지 걸러냅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러한 필터를 통과했지만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즉, 물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에는 이러한 유형의 자발적인 발광 현상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한 대기가 없습니다. 달에는 번개가 치지 않으며 달 표면에 국소적인 대기 플라즈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 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갑작스러운 빛 방출은 정의상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외부 에너지. 이것은 전체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비공개 포럼과 독립분석 그룹에서 기술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통적인 우려사항은 이 사건을 알려진 범주에 넣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우주잔해, 사건의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시험 또는 인위적 활동, 해당 기간 동안 알려진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실시간으로 녹화된 실제 사건이지만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어 즉각적인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드문 일이죠. 달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고요한 환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 대한 어떤 변화라도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선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달의 움직임 예측 가능성은 현대 우주 관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요소의 이상이 발생하면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프로토콜이 변경됩니다. 이제 문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입니다. 이 영향은 왜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초기 데이터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현상을 분류하는데 왜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실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한 영역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직후 그 섬광, 즉 충격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에 미친 즉각적인 결과에서 일반적인 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에 근거하여 단순한 설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이 이러한 영향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유, 아직 공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더 큰 무언가의 징조입니다. 섬광이 지나간 후 천문 현상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를 냉정하게 읽는 것 영상 때문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반응 때문도 아닙니다. 육안으로 충격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을 때 남는 기록 때문입니다. 달의 움직임은 보통 이 단계에서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사건이 두드러지게 시작했습니다. 분석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광도, 방출 시간 및 열 감소에 지난 수십 년간 기록된 자연 충돌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미세 운석은 짧고 에너지가 낮은 섬광을 발생시키며 거의 즉시 소멸합니다. 더 큰 물체는 질량과 속도에 따라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열 잔류물이 감지될 정도로 더 오래 지속되는 방출을 일으킵니다. 이 경우 데이터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빛 방출은 강렬한 충격을 주기에는 너무 짧다. 하지만 작은 물체에 비해 너무 강하다. 열적 감소는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대신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 후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잔류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흔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때문에 물체의 질량과 구성 성분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교차 분석에서 사라지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 형상 전문가들은 초기 빛의 분포를 분석하여 입사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연 충돌은 지구-달 시스템을 통과하는 파편의 궤도 역학과 일치하는 예측 가능한 탄도 궤적을 따릅니다. 기록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각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모델들에는 잘 맞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적 비교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한 물체와 충돌해 왔습니다. 유성구, 로켓 추진체 충돌, 심지어 달 토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된 의도적인 실험과 같은 충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충격의 양상은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다. 여기는 아니에요.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유성우 활동이 없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이나 우주 잔해물 충돌에 대한 경고도 없었습니다. 우주기관과 독립 컨소시엄에서 관리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보완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된 사건과 함께 바로 이 시점에서 조사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더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대 과학은 반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현상이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설명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간과 신중함 그리고 종종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신속하고 명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초반의 침묵은 종종 청중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즉각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은 그건 방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방법론 내에서도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아니었지만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경험 많은 관찰자들이 수행한 병행 분석에서 그러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제기된 질문은 도대체 그게 뭐였지?가 아니라 이것은 왜 분류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달은 혼란스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계측기 교정, 센서 검증 및 비교 연구를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신속하게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일 관측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근처 우주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위성, 항법 시스템, 우주 날씨 예보 등 이 모든 것은 우주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측 모델에 맞지 않는 충돌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조사를 따라가려면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 한 번의 보도나 헤드라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겹의 단서가 드러나는 것이죠. 잘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 과학, 경제, 일상생활 등 어떤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대개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뒷받침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십시오. 이 경우 데이터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적어도 한 차례의 측정에서 발견된 특정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충돌 직후 신호의 미묘한 변화인은 알려진 2차 현상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짧지만 무작위적인 잡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충분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할 때 낯설음의 정도를 높인다. 이건 엄청난 폭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이야말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달과의 충돌은 하늘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달의 궤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은 데이터에 비대칭성을 도입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로 기록된 결과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날 때는 대개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반드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음,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한 영향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직 대중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명확한 설명 없이 지나갈 때 그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문명달에 기록된 충돌은 달의 지형을 눈에 띄게 변화시키지 않았고 전 세계적인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며 지구의 시스템을 교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위험의 핵심입니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들은 너무 일찍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편안하지만 불안정한 생각, 즉 우주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분류되고 예측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중대한 변화는 거의 화려한 폭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미묘한 이상 현상들, 너무 사소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기록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근본적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들 말입니다. 달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은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달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계측기를 보정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중력 모델을 검증하며 심지어 지구 근처 우주 공간에서 무엇이 정상인지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 시스템에 충돌하면 그 영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식론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체의 정확한 기원, 즉 자연적인 것인지 인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현재의 모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관측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패턴들이 통계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러지거나 버려지거나 단순히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음과 신호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모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천문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결정, 행성 방어 정책, 기술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가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시스템이며 조만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기계적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된다고 믿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전제가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달과의 충돌로 인한 불편함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곳에서도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달은 멀고 이국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같은 수준의 세부적인 관찰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영역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과정에는 심오한 인간적 차원도 존재합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대응을 서두르고 공백을 빠른 설명으로 메우고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정당한 의심을 계속 품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의구심을 단지 일회적인 영향 이상의 더 큰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그녀는 우주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적인 배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급합니다. 우주에는 새로운 패턴, 복잡한 행동 양식,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화된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얕은 신비주의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불안감을 자극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무기력한 우주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진다. 달 충돌이 우리 모델의 결함을 드러낸다면 다음 질문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순전히 기계적인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정보, 물질, 관찰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구조에 더 가까울까요? 결국 달의 출현은 우리에게 암묵적인 선택을 남깁니다. 그 사건을 무관한 세부 사항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는 환경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신호로 인식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는 믿음과 불신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동적인 호기심과 지적 편안함. 왜냐하면 가장 불안한 것은 즉각적인 설명 없이 무언가가 달에 충돌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그 사건을 데이터, 기록, 분석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주의 모든 것이 이미 완전히 해독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과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를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입니다. 달조차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